안녕하세요. 종목 힐링타임 1부 이혜라입니다. 시장 상황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어제도 참 어렵게 끝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힐링이 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전략들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서영원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그래도 지금 이럴 때일수록 투자 전략을 잘 짜고 가셔야만이 좀 손실을 덜 보시고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 1시가 좀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기대해 보겠고요.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종목 상담 코너도 준비가 되어 있죠. 상담 참여 방법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여는 전화, 문자 두 가지로 가능한데요. 전화는 02-3772-0269번, 0279번으로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늘도 탄탄한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마켓 키워드 시간인데요. 한 주간의 이슈들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이슈들을 또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중국 지표를 좀 지목해보자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어떻게 발표가 됐었죠? 네, 중국 HSBC PMI 제조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전월과 예상치인 50.2포인트보다 높은 50.4포인트가 발표되었습니다. 최근 중국 지표가 좋지 못하다는 점을 살펴보면 상당히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이고요. 상당히 좀 기대감이 좀 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3분기 중국 GDP 발표도 전년 분기 대비는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만 예상치보다 좋은 흐름이 나와주면서 결국에는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지금 좋지 못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잘 선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좀 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우리 시장과 상당히 좋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좋은 흐름이 나와준다면 우리 시장도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이 실리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중국 정부에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재차 나오고 있으면서 4분기 역시 중국의 흐름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2015년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다 준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현재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중국 관련주들은 상당히 지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중국 지표들을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중국 시장은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다라는 점을 살펴본다면 이번 HSBC PMI 제조지수 발표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HSBC 제조 PM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50.4포인트로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전년 대비 좋지는 않은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이런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중국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보시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지표도 알아봤고요. 또 우리 시장으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실적들이 줄줄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 그렇게 크게 좋은 영향을 못 미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주부터 좀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었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 LG화학도 있었고 제일모직과 같이 상당히 좀 큰 이슈들이 좀 존재를 했었는데요. 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 HSBC PMI 지수가 좋게 발표가 되면 그날 우리나라 시장은 상당히 최근에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나라 시장이 좋은 흐름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의 영향이 미비했다라는 점인데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 지금 어닝 시즌의 발표 돌아서면서 상당히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못하다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충격을 가져다 줬던 LG화학의 어닝 쇼크가 상당히 지금 좋지 못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시장을 살펴본 화요일날 LG화학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LG화학의 어닝 쇼크가 발생하면서 거의 하한가까지 지금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주면서 저는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대형주가 이렇게 하한가까지 내려가는 적은 정말 오랜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 금요일이었죠. 제일기획에서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지금 상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지금 어닝 쇼크가 발생하면서 하한가에 좀 접어드는 모습이 보여주면서 시장 상황이 공포 수준이 아니냐랄 정도로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금요일 미국 시장을 살펴보면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상당히 지금 어닝 쇼크가 많이 발생하면서 좋지 못하다는 흐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도 역시 지금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어닝 발표가 있습니다. 시즌 발표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현재 지금 대형주에서 지금 어닝 시즌이 이후에 반등을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조금 저가에서 매수하자라는 전략을 취하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으신데, 그리고 상당히 여태까지는 그런 것들이 유효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를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런 점을 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LG화학이 이번에 좀 하한가 부분까지 접어들면서 어닝 쇼크가 발생했는데, 보통 같은 경우에는 좀 어닝 쇼크가 발생해야 한다면 좀 반등을 주는 좀 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왜냐하면 4분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이번에는 좀 좋지 못하다는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4분기 역시 좀 불확실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면서 LG화학이 좀 더욱더 바닥을 낮춰가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LG화학의 저가 매수에 접어들었던 사람들은 좀 상당 부분 손실을 많이 봤을 것 같고요. 지금 앞으로 어닝 시즌이 도래하면서 지금 뭐 줄줄이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좀 제가 볼 때는 실적 발표 시즌에서는 물론 실적 발표가 준비되어 있는 기업들을 공략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만, 이번 실적 발표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공포감이 너무 유입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준비되어 있는 기업들을 매수해서 기다렸다가 매도하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조금 아직까지 좀 실적 발표가 좀 남아있지 않은 코스닥 종목으로 좀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전략들이 좀 좋아 보입니다. 참 시총 상위주에 대해서 어닝 쇼크라고 얘기할 정도로 충격적인 이런 실적들이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도 이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에 따라서 변동성이 큰 장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왜 이렇게 글로벌 지수들은 나쁘지 않게 발표가 되는데 우리 시장 그에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도 보니까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줄줄이 이렇게 맞습니다.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글로벌 시장들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가져다 주고 있죠. 뭐 지지난주만 해도 ECB에서 상당히 좀 유럽존이 위험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재차 바로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시장도 역시 너무 좋은 흐름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지표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다 주고 있고, 반면에 우리 시장만 좀 좋지 못한 흐름을 가져다 주는 것이 있는데, 뭐 방금에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실적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뭐 유럽도 좋고 상당히 좋은 흐름 가져다 주었지만, 우리가 지금 이럴 때일수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우리가 우리나라 시장을 예측할 때 미국 시장을 살펴보고 유럽 시장들을 살펴보고 대응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 지표들이 좋게 발표됐다고 해서 오늘 우리 시장이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상당히 큰 폭으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들은 결국에는 실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경기 지표들은 좀 좋은 흐름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연말까지는 좋지 못한 흐름이 가져가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경제 지표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을 좀 비교해 보면 미국 시장은 지표들이 발표가 좋게 되고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 대해 좀 살펴보게 된다면 결국에 심리적인 요인도 상당히 부분을 작용하고 있는데요. 미국이라는 시장은 상당히 좀 기축통화라는 것을 달러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할 때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고 본인 의지대로 좀 할 수 있는 경향이 있어서 정부에서 상당히 부양 정책을 펼친다면 기업들에게 상당히 신뢰도를 높여가고 기업들이 그것을 믿고 좀 R&D 투자를 늘려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시장은 좀 정부에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기업들이 지금 사내 유보율을 증가시키고 있고 결국엔 투자가 감소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인플레이션 효과만 아니겠는가. 인플레이션 효과보다도 뭐 스태그플레이션 정도의 수준까지 지금 접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뭐 정부에서 부양 정책을 하니까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라는 점이 물론 이슈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서 실적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장기 침체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이번에 실적 발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실적 발표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지금 상황에서 뭐 좋지 못하다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예상치가 나오고 있다면 얼른 매도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LG화학이 제일기획이 지금 하한가 맞기 전에 이전에 증권사 리포트를 살펴보면 상당히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모습의 리포트가 나오는 증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날 하한가에 맞았는데요. 결국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리포트라든가 지표들을 너무 의지하면서 매매를 하다 보면 이런 좀
뒤통수 맞는 격이라고 하죠.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전략은 요즘에는 현금 보유하는 것이 오히려 투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좀 조금씩 소량으로 담아가시고 적극적으로 매수하시기보다는 좀 분할 매수로 좀 대응하는 전략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말까지는 우리나라가 조금 시장 탄력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적 변수가 중요할 것 같다고 재차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 이렇게 중요한 이슈들을 살펴봤는데 다음 주 또 어떤 변수들 주목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중국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좀 좋지 못하죠. 그리고 엔저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과 연관이 있는 기업들은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종목들은 뭐 빨리 눈을 돌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중국 쪽으로 눈을 돌리시면 좀 그래도 좀 재미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상당히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표들이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HSBC PMI 지수는 좀 대기업을 위주로 좀 발표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다다음 주에 있을 중국 통계국의 PMI 지수는 중소기업 기준입니다. 그 지표를 좀 살펴보시고 좋은 흐름을 가져다 준다면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제조업들이 좋은 흐름을 가져가 준다라는 증거겠죠. 그렇게 되면 중국 시장에 좋게 흐름이 나타나 준다면 우리나라도 중국 관련주들을 좀 살펴보면 좋은 흐름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최근 들어서 좀 아모레퍼시픽들을 살펴보면 지금 뭐 오히려 우리나라 주도주가 바뀌는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상당히 천장이 어디까지인가 할 정도로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듯이 우리가 중국 관련주밖에 좀 볼 것이 없다라는 좀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 흐름들을 살펴볼 경우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후강통이 시작이 되죠. 후강통이 지금 27일 날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좀 미뤄졌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좀 기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중국 시장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렸을 때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좀 우리나라 기업들을 중심해서 중국 관련주들을 좀 살펴보시되 좀 제가 볼 때는 내년을 준비하면서 좀 후강통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신 다음에 중국 직접 투자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에는 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후강통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중국 관련 종목들을 좀 살펴보신다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그래도 좀 재미있는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지만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제가 볼 때는 현금을 비중을 늘리는 게 좋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조금 안 좋은 시장에서 좀 찾아보자라고 말씀드리면 중국 관련주를 좀 관심 있게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해주신 중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네. 중국 관련주 중에서도 업종별로도 종목별로 희비가 그렇죠. 굉장히 엇갈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업종 주목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중국의 요커들의 좀 효과가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화장품주들이 아직까지 좀 견조하게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중국 시장을 살펴볼 때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중국 직접 가서 투자하는 종목들보다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중국인들의 수혜를 입을 만한 종목들을 네. 일단 연말까지는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제조업 지수들이 좋게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내년에는 그래도 중국 직접 투자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늦추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절실히 드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어떤 부분들이 개선이 되더라도 이 네. 수급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이 수급 상황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좌지우지 된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들을 살펴보면 뭐 뉴스에서 나올 때 증권 거래가 늘었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뭐 지수에 좋은 영향을 미칠 만큼 뭐 늘었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과거에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좋을 때를 살펴보면 거래량이 상당히 많고 수급적인 부분이 좋기 때문에 외국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세가 조금 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지금 우리나라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뭐 선물에서나 현물에서 조금만 매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수가 뭐 큰 폭으로 흔들리는 좀 영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금요일 장세에도 살펴보면 오전장에서 뭐 0.5%까지 상승한 흐름 보였다가 결국에 하락 마감했듯이 네. 상당히 변동폭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외국인의 움직임에서 그대로 뭐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뭐 내년에 지금 증권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정부에서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서 변동폭을 네. 30%로 제한을 했죠. 뭐 상당히 늘렸죠.
그렇다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는 변동폭이 좀 늘어나면서 거래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우리가 좀 그나마 좀 그때를 기회를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황을 살펴볼 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의해서 많이 움직인다고 살펴드렸는데 다음 주 전략을 좀 세워나가실 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물보다는 선물에서 외국인의 포지션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날 지수가 좀 많이 동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시장을 살펴보실 때 장중에 외국인의 선물 매도세가 얼마나 이어지는가 아니면 포지션을 매수로 전환을 하는가를 살펴보시면서 대형주를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좀 싫으시다 하시는 분이라면 오히려 좀 외국인들의 영향이 좀 적은 코스닥 종목들로 살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의 포지션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좀 크게 여쭤볼게요. 네. 코스피, 코스닥 어떤 쪽이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볼 때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아닌가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사실 뭐 가치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중을 두면서 말씀을 드리는 좀 성향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가치 투자가 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뭐 적자가 나고 실적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는 가치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을 좀 종목들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유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자면 뭐 코스닥도 실적이 좋지 못한데 왜 코스닥을 살펴보라고 하냐라고 좀 의문점을 가지실 수 있으실 텐데 지금 코스피의 차트를 살펴보시면 코스피는 상당히 추세가 많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상승 흐름이 나오는 듯 싶으면서도 결국에는 윗꼬리를 날고 좀 수급 자체가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밑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차트상을 살펴보시면 추세가 물론 훼손이 되긴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반등을 줬다가 조정을 보였다 반등을 주는 그런 좀 그나마 양호한 흐름을 가져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좀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코스닥에서는 실적들도 물론 좋지 못합니다만 지금 가장 큰 이슈가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 4월에 시행되는 변동폭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변형이 된다면 결국에는 지금 거래량이 증가해서 개인들에게 투자를 유도하는 전략인데요. 그 투자를 유도하는 전략이 들어온다면 결국에는 코스닥 종목들에서 수혜입을 종목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코스닥 종목들이 좀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코스닥의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면 대형 자금의 매집이 되는 종목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을 제외한 대형 자금들이 지금 다음 연도에 시행되는 플러스 마이너스 변동폭 30%를 기대하면서 지금 매집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기 때문에 대형 자금들의 매집이 잘 되어 있으면 좀 버텨주는 모습이 흘러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코스닥 종목들에서 대형 자금이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하신다면 내년 4월 이전까지 상당히 좀 급등할 만한 종목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급등주를 좀 대응을 하실 때는 그래도 포트에 대량으로 뭐 100%를 실으시다든가 뭐 비중을 많이 실기보다는 좀 나눠서 좀 포트를 짜면서 비중을 실으시면서 좀 재미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코스닥 시장, 이 코스피에 비해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 자금이 매집되는 종목 위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은 전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주의 마켓 키워드였습니다. 화면통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여는 전화와 문자 두 가지로 가능하신데요. 전화는 02377-0269번, 0279번으로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늘도 꼼꼼하고 확실한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요. 서영원 연구원님께서 매집 차트를 활용을 해서
주시면서 정말 종목을 잘 진단을 해주고 계신데요. 네. 오늘도 또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상황에서 좀 시장에 가장 적합한 차트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제가 요새 매매를 하는 걸 보면 그래도 좀 대형 자금이 매집이 된 종목들이 좀 버텨주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차트 화면에서 나오시는 종목들을 살펴보면 지금 뭐 텍셀레트컴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종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그냥 추천을 한 건 아닌데 갑자기 막 급등을 해버렸어요. 네. 근데 이 급등 이유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면 좀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대형 자금의 매입 지표인 지금 빨간색 선으로 보이는 이게 피포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형 자금의 매집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좀 하단에 잘리면서 나오긴 합니다만 지금 파란색 선으로 보이는 것이 에스포스인데요. 에스포스는 개인들의 심리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대형 자금의 매입 지표가 올라가고 개인들의 심리는 밑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대형 자금이 매집을 하기 위해서 개인들에게는 매도를 하게끔 뭐 체결량이나 지금 호가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좀 매도 물량을 만들게끔 하게 되고 그 매도 물량을 대형 자금이 매집을 하면서 결국에는 거래량을 띄우면서 가격을 급등시키는 전략이죠. 그러면서 텍셀레트컴도 최근에 좀 이렇게 하락하면서 조정을 보이는 구간에서 개인들은 밑으로 같이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에스포스인 대형 자금의 매입 지표에는 상승 흐름이 나와주다가 결국엔 거래량이 터지고 지난주에도 상당히 시장은 어려웠습니다만 급등한 흐름이 나와줬다는 점에서 대형 자금이 매집된 종목들을 공략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종목들이 지금 대형 자금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인가 아닌가에 좀 살펴보시길 원하신다면 전화 상담 많이 요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장 속에서 대형 자금이 매집되는 경우가 흔치가 않은데 이 지표를 활용한다면 한눈에 쏙쏙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한 종목 한 종목 상담하실 때마다 이 노하우를 적용하신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종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문자 종목부터 알아볼 텐데요. 6439님께서 보내주셨군요. SK케미칼을 가지고 계시고요. 56,000원에 30% 단기 전략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수익권에 계신 모습입니다. 최근 몇 거래일 동안 상승세가 돋보이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 단기 전략 부탁한다고 보내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SK케미칼이 상당히 큰 폭으로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는데 수익권에 놓여 있다는 게 좀 어느 정도 바닥권을 정말 잘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종목에 좀 살펴보시면 SK케미칼이기 때문에 화학주로 좀 편입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이 종목은 좀 화학보다는 좀 신약에 지금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매출 부분이 신약에서 좀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기 때문에 좀 그런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SK케미칼은 그나마 좀 화학 업종 중에서 좀 나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당히 지수 자체가 좋지 못하고 화학주 자체가 지금 좋지 못하기 때문에 좀 같이 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수급적인 걸 살펴보신다면 기관들의 지속적인 매수가 이어지면서 지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뭐 6439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단기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땐 단기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이 나왔을 때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좀 가져가도 된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조금 더 좀 몰고 가셔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제가 단기적인 전략과 좀 장기적인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네. 단기적인 전략으로는 좀 매물대가 좀 놓여 있는 게 59,900원 정도에 좀 상단 매물대가 좀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고 좀 재차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59,900원 선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좀 장기적으로 가져간다 하신다면 조금 더 좀 뭐 내년까지 좀 가져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지금 추세 자체가 지금 하락 추세가 깨지고 좀 박스권으로 횡보했다가 상승 흐름이 나준다면 제가 이 종목들은 제가 한 6만 5천 원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전략과 장기적인 전략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SK케미칼 살펴봤습니다. 지수 자체나 업황이 좋지 못해서 크게 돌아서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청자분께서 단기적인 전략 원하셨지만 단기적인 전략, 중장기 전략 나눠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 59,900원 선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반등이 나온다면 단기적인 전략으로는 익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65,000, 중장기적인 목표가로는 65,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 SK케미칼 살펴봤고요. 이어서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디서 전화 주시나요? 논현동이요. 아, 그러시군요. 요새 시장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어떠세요, 아버님은? 저는 그냥 조금 해요. 아, 그러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부옥수를 네. 37,000원에 20%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뷰웍스를 37,000원에 20% 비중이요? 네. 이 종목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글쎄 이것이 지금 더 갈까 빠질까 그게 궁금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좀 네. 봐드릴게요. 네. 전반적으로 어떤 전망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도 궁금한데요.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뷰웍스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매수를 잘 하셨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상승 흐름이 나와주지 않겠는가. 물론 지금 고가권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 종목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좀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고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은데요.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좀 좋지 못한 흐름을 가져가서 지난주 금요일 날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으면 좀 P포스와 S포스를 보면서 살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자세히 좀 화면상에 보이지 않아서 좀 올려드릴 텐데요. 잠시만요. 네, 지금 P포스와 S포스를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형 자금의 매집도가 증가하고 개인들의 심리는 밑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형 자금이 아직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가격이 좀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안정적인 상승세를 흘러가면서 지금 상황을 보시면 지금 여기 급등 라인에서 지금 피보나치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차트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를 지금 지지하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아직까지 좀 시세가 살아서 이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전고점 부근이 19,600원에서 좀 꼬리를 맞고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거래량이 의미 있게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반등을 다시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좀 매도 전략을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이렇게 최근 들어서 미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거래량으로 한 요 정도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항목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좀 한 단계 레벨업을 하면서 좀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만약에 매도할 시점을 잡고 싶으시다 하시면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이 나오면은 그때는 매도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전에는 좀 물량을 떨지 않고 지속적으로 몰고 가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가격선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 가격 전략이요? 될지. 네, 주봉상으로도 살펴봐도 지금 전고점 부근에 상당 신고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가격 전략 목표가를 잡기에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가치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갑작스럽게 전화 상담 받아서 가치 분석을 했는데 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하지만 실적이 좋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4만 원 부근도 좀 돌파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지금 이 피보나치 이론에서 움직이는 이 급등 라인에서 3만 5천 원 부근까지 잡고 대응을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그 이후에 좀 반등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략을 그렇게 세워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비중도 너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뷰웍스 살펴봤는데요. 아버님 잘 듣고 계시죠? 예, 아주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되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뷰웍스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가격대가 고가권이기는 하나 종목 자체의 성장성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대형 자금의 꾸준한 이런 관심도 돋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4만 원 부근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손절가는 3만 5천 원으로 대응을 해보신다면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문자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416님께서 보내주셨고요. 호텔신라를 가지고 계시네요. 12만 1,500원에 매수하셨고 30% 비중이신데요. 매도 타이밍 알려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손실 구간에 계신데 호텔신라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네, 지난번 방송에서도 호텔신라 전화 연결 한번 있어가지고 네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뒤늦게 따라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합니다. 물론 제가 중국 관련주를 관심 갖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호텔신라의 경우는 좀 추세가 훼손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좀 서서히 좀 하락하는 추세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매수가가 좀 높으신데요. 21만 1,000원 부근이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좀 그래도 바닥을 지지하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뭐 호텔 신라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 최근 시장 뭐 요커의 수요 증가로 인해서 뭐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요. 하지만 이번에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중추절을 이후에 의해서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상황에선 조정 구간을 보이다가 좀 하락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래량이 뭐 많이 터지면서 지금 조정을 보이지 않다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호텔 신라가 뭐 면세점 사업부를 지금 상당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중국 시장에서 면세점 사업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명동을 중심으로 면세점을 늘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라면 결국에는 호텔 신라에서 매출이 일어났던 면세점의 수익이 좀 분배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훼손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조금 하락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가격 전략을 세워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상황을 살펴보면 뭐 외국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최근 계속 매도세 이어지고 있다가 매도세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대형 자금의 매집 지표인 에스포스가 밑으로 빠지고 있죠. 반면에 대형 자금 매집 지표인 피포스는 밑으로 빠지고 있고 개인들의 심리 지표인 에스포스는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개인들이 사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뒤늦게 따라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지금 이 추세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바닥은 지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요 가격대 한 11만 7천 원 부근대에서 재차 지금 가격을 맞고 좀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12만 1,000원 500원에 갖고 계시기 때문에 11만 1,000원 부근에서 조금 어느 정도 물량을 좀 정리를 하시고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부근에 딱 도달했으면 바로 물량을 어느 정도 반 정도 매도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고 절반 정도는 좀 여유 자금이시다 하시면 좀 내년까지 좀 몰고 가시되 그렇지 않다 하시면 제가 볼 때는 11만 1,000원에서 2,000원 부분 사이에서 좀 전략 매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문자 종목으로 호텔 신라 살펴봤는데요. 최근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되면서 주가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면세점 사업부가 크게 성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분배 전략 같은 그런 느낌의 맞습니다. 전략을 취한다면 실적에 아무래도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목표가는 11만 7천 원 정도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세아베스트를 갖고 있는데요. 네, 세아베스트 매수가 비중 여쭤볼게요. 35,000원에 매수를 했고요. 네. 비중은 20%입니다. 35,000원에 20% 비중이요. 네네. 종가가 어제장에서 32,600원 부근이니까 손실 예. 구간에 계신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되시고 궁금하신가요? 지금 기관들이 너무 이렇게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외국인은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더 떨어지고 하면 어느 정도의 매수를 해야 되는지. 네.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서요.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런 부분들까지 천천히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죠. 시청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요? 세아베스틸은 뭐 상당히 지금 뭐 수급 자체가 좋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으실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지금 이 세아베스틸이라는 종목이 적자가 일어나고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좀 적자폭을 좀 줄여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 개선 효과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황에 살펴보시면 지금 수급 자체가 좋지 못하고 외국인들의 지금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뭐 큰 폭으로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요일 시장에서도 결국에는 매물대 바닥권에서 조금 장중에는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어느 정도 올려다 놓는 모습을 가져다 주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밑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상방으로 움직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이 추세 상황으로 이렇게 이 속도로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뭐 하락폭이 좀 크게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그래도 기대감을 가져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지금 차트 상황을 살펴보시면 뭐 대형 자금의 매입 지표인 피포스가 아직까지 주가가 하락하는 거에 비해서 좀 버티고 있다는 점은 결국에는 이게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인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에스포스가 빠졌기 때문에 최근에 좀 개인들의 떨기 위한 물량이 아니었나, 금요일 날에는
그리고 장 막판에 다시 올려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래도 손실권이셔서 힘드시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몰고 가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손절가를 잡아드리자면 좀 손실 구간을 35,000원 정도를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가져가신다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36,000원 정도 부근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지금 추세 자체가 지금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크게 무너질 것으로는 생각이 들진 않으니까 좀 가격 전략을 잘 갖고 대응을 하신다면 그래도 좋은 흐름을 가져다 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내년도 지금 실적들이 좀 개선되고 있는 흐름을 가져다 준다면 내년에 어느 흑자 전환하는 상황의 시기가 온다면 그때는 또 주가가 상당히 또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기대감을 가지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세아베스트 살펴봤는데요. 아버님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가요? 예, 됐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좋은 투자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세아베스트 살펴봤습니다. 하락에 대한 폭이 깊지 않고 또 외국인의 꾸준한 관심이 돋보이는 종목입니다. 일단 목표가는 36,000원, 손절가는 35,000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목 하나 더 살펴보고 가죠. 문자 종목인데요. 9732님께서 보내주셨군요. 동성제약 가지고 계시고요. 6,500원에 20% 향후 목표가 손절가 부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손실 구간에 계십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네, 동성제약이라는 종목은 상당히 좀 괜찮은 종목이죠. 세븐에이드, 버블비라는 좀 염색약을 만드는 네. 업체이고요. 물론 제약회사이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화장품, 뷰티 쪽에 좀 치중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뉴스가 있는데요. 지금 물론 손실 구간이긴 합니다만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뉴스냐면 최근 락앤락하고 중국 시장에서 MOU를 체결하면서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실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기대감이 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좀 좋게 왜 말을 하느냐라고 좀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도 좀 더 좀 안 좋은 이슈도 좀 있는데요. 이 기업 자체의 좀 특징을 좀 살펴보면 버블비나 이런 그 염색약 자체가 판로가 대부분 홈쇼핑입니다. 홈쇼핑에서 좀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홈쇼핑의 마진율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홈쇼핑에서 판매가 아무리 증가한다 하더라도 이 굉장히 저가로 팔기 때문에 그 마진율이 낮기 때문에 좀 실적이 좋지 못한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좀 부각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주가가 추세를 이탈한다면 그때는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좀 매수 시점을 잡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대형 자금이 매집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되어 있지 않는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거에는 지금 이 종목들은 피포스와 에스포스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날 때는 피포스도 올라오고 에스포스도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에스포스와 피포스 둘 다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어느 정도 대형 자금의 관심 밖에 벗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느 정도 가격 전략을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부터 미리 잡아드리겠습니다. 5,600원 잡고 이 구간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좀 지속적으로 몰고 가보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슈적인 부분이 좀 좋지 않은 것도 있고 좋은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600원 가격 전략 잡고 대응을 하시고 만약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신다면 7,100원까지는 그래도 만약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면 좋은 흐름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동성제약 목표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7,100원입니다. 7,100원. 네, 거기가 7,100원이요? 네, 지금 7,100원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좀 더 다시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동성제약 살펴봤습니다. 최근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에 홈쇼핑 분야에 있어서 마진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아무래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7,100원, 손절가는 5,6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들어볼 텐데요. 참여하지 못해서 아쉬우신 분들은 잠시 후 종목 힐링타임 2부에도 종목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끝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네, 이번 코너는 종목의 발견 시간인데요. 다음 주 또 우리가 미리 알아서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종목들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지금 뭐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종목 추천하는 게 상당히 좀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가장 좋은 종목을 뽑아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종목은 KT뮤직입니다. KT뮤직. 지난번에 뭐 그 소리바다와 그 삼성전자가 그 밀크 서비스를 하면서 음원 스트리트 서비스를 하면서 급락을 했었죠. 그때 급락을 했다가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을 때 시황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뭐 잠깐의 뭐 하락세가 악재에 의해서 하락이 이어지는 것이지 앞으로 뭐 추세 훼손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다시 매집 기간이 놓여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KT뮤직이 상당히 좀 실적도 뭐 괜찮습니다. KT뮤직은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악재후 반등 구간에 놓여 있고 수급적인 부분도 상당히 좋다라는 점에서 이 종목을 뽑아왔습니다. 특히 대형 자금의 매집이 잘 되고 있다는 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 KT뮤직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다가 그때 악재에 의해서 삼성전자와 소리바다가 무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때 로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화면은 뭐 KT뮤직인데 로엔도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급락을 했다 반등 구간에 놓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급락을 했다가 현재 지금 박스권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이때 피포스가 같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었다라면 우리가 이 종목을 관심껏 밖에 놓았을 텐데 지금 보시면 피포스가 상당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죠? 네, 화면상에 보시면 피포스는 이렇게 올라오고 박스권은 지금 쌍바닥을 형성하면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은 이때 물량이 떨었던 점을 이 물량을 다 받아서 지금 대형 자금이 매집을 하고 있다. 반면에 개인들은 이때 급락했다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결국에는 이 상승의 흐름이 나와준다면 그때 개인들은 또 물량을 가져가지 못하고 또 이제 속만 아플 텐데요. 우리가 지금 대형 자금의 매집 지표를 볼 수 있는 만큼 지금 대형 자금의 매집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좀 공략해 볼 만하다라는 점에서 이 종목을 뽑아 보았고요. 로엔도 마찬가지니까 여러분들 둘 다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T뮤직은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제가 볼 때는 8,540원 정도 잡아드리면 1차적인 목표가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KT뮤직의 과거의 상승 흐름을 살펴보면 상당히 한번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몇 번 만에 8,540원 돌파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만약에 그때를 돌파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음봉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몰고 가셔도 저는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전략도로도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 목표가 1차적인 목표가는 8,540원, 손절가는 6,97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KT뮤직 살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음원 콘텐츠 그리고 제작을 하고 유통을 하는 업체인데요. 실적과 수급의 개선세도 돋보이고 있고 또 대형 자금의 매집도 돋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또 악재 이후에 반등 구간에 놓여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 손절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단기적인 1차 목표가로는 8,540원, 손절가는 6,970원으로 대응을 해보신다면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KT뮤직과 함께 로엔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 KT뮤직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알아보죠.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다음 관심 종목으로 뽑아본 것은 YB로드라는 종목인데요. YB로드라는 종목은 피혁 원단을 가공하고 피혁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상당히 이 종목을 제가 뽑은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수급적인 부분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소형주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지금 이 종목을 전형적으로 뽑은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스닥에서 지금 대형 자금이 매집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이 상당히 좀 그런 종목으로 유효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종목을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이 종목을 좀 살펴본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형 자금의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급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종목들은 아무리 좀 시장이 안 좋아서 하락하더라도 좀 급락은 좀 막을 수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지금 박스권을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이때 P포스와 S포스를 살펴보시면 P포스는 증가하고
S포스는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항상 매수권에 가담하라고 할 때, 지금 차트 화면에서 S포스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상에 보시면 S포스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가를 제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드릴 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장대 항목이 나오면 그때 매수를 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이 전형적으로 지금 매집이 잘 돼 있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시세가 굉장히 좀 더 추가 시세 상승 흐름이 나와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목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항목을 그렸는데 금요일 날은 거래량을 줄이면서 또 조정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음봉을 그리긴 했습니다만 또 플러스권에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밑꼬리를 달고 그렇다는 것은 시간적 조정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고 바로 상승 흐름이 또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좀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여러분들 좀 재미가 없으실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런 종목들을 좀 한번 좀 공략을 해보시면서 좀 재미를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뭐 2,460원 정도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06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신다면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종목들은 좀 급등하고 뭐 급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명확하게 지키고 가져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 실적과는 무관하게 지금 대형 자금의 매집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손절가에 딱 도달할 경우에는 칼같이 자르셔야 됩니다. 그거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좀 관심을 두시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YB 로드 살펴봤습니다. 피혁 제품을 제조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 박스권 돌파하는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 자금의 매집이 또 돋보이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목표가, 손절가 하나씩 차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2,460원, 손절가는 2,060원 선으로 확실히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관심 종목까지 알아봤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궁금한 부분이 철강주들이 실적 부분은 조금 좋게 나오더라도 주가는 여전히 부진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수익성이나 어떻게 낙관하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철강주들을 살펴보시면 지금 뭐 수익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철강주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환율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 환율이 증가하고 뭐 수출이 늘어나서 상당히 좋긴 합니다만 지금 환율은 자체는 좀 말씀드리자면 상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환율은 변동성이 없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환율이 뭐 올라왔다 내려왔다 막 이런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기 때문에 이런 지금 수출 뭐 철강주 뭐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환율의 좀 안정세가 이어지고 그때서 실적이 개선돼야만이 좀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나라 철강주들이 상당히 좀 외국과 다른 철강 산업을 갖고 있는데요. 좀 그냥 뭐 단순적인 판넬이나 합판이나 뭐 철근 같은 거를 제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고부가 가치 산업은 아니라고 좀 볼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실적적인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강주에 대한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관심 종목 두 가지 알아봤는데요. KT뮤직과 YB 로드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종목의 발견이었습니다. 어려운 시장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저희 종목 힐링타임 통해서 많은 정보와 전략 얻어가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종목 힐링타임 1부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쉬우신 분들은 종목 힐링타임 2부에서도 종목 상담 코너 그리고 종목에 대한 얘기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